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19년도 2회차 지난 3월 10일 날 봤던 A형 기출문제, 제가 이번 동영상은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갖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매번 말씀드리는 구독 하여간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도 아마 이렇게 부탁을 드릴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것부터 말씀드리면 부담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약간 다음부터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그럼 왜 이 영상 다시 찍으면 되지 않느냐? 네, 다시 찍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하던 거 계속 밀고 나가서 합니다. 양해 좀 바랍니다. 11번 문제. 콜센터의 업무 성격에 따른 분류 중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의 활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가장 쉬운 건 뭘까요? 아웃바운드 그러면 텔레마케팅이라는 게 떠오르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라는 관점에 아주 대표적인 판매 목적형, 수익 지향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 아웃바운드 콜. 자, 그럼 1번 해피콜 아웃바운드죠. 2번 반복 구매 유도 아웃바운드 겁니다. 3번 이탈 고객 방지 아웃바운드겠죠. 4번 요금 관리 안내 아웃바운드예요. 전부 다 보면 네 가지가 다 어떻게? 네, 전부 다 기업이 전화하는 거. 그럼 신규 가입 접수 및 처리 누가 할까요? 네, 이거는 고객이 전화해야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고객이 전화한다 라고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번 신규 가입 접수 및 처리라는 건 인바운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좀 나눠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텔레마케팅, 자, 텔레마케팅라고 나오면 또 아웃바운드죠. 관련해 스크립트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스크립트의 필요성. 1번. 일단 설명드릴까요? 스크립트는 저희가 뭘로 예상할 수 있나요? 네, 고객 응대 시나리오. 자, 이렇게 되면 고객과 상담하는 전체 통화에 대한 시간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 수 있다. 네, 그 줄어든다는 통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의미는 결국 뭘까요? 네, 콜센터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라는 걸로 연결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럼 1번 상담원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된 언어 표현과 상담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유는 뭘까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고객 응대 시나리오. 2번 상담원들이 일정한 상담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고객이 어느 상담원과 상담을 하더라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준다. 맞는 설명일 거예요. 3번 스크립트 작성을 통해 통화 목적에 대한 효율적인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맞겠죠. 4번 스크립트 작성은 콜센터 내의 생산성 관리에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5번 기본적으로 평균 통화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잘못됐죠. 조절할 수 있죠. 분명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게 콜센터의 생산성 향상과 이어지게 됩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만 문제만 읽으시면 아주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콜센터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콜센터 조직 지금 물어보거든요. 그럼 1번 정규직 중심의 전문 조직이야? 전문 조직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 잘못됐죠. 네, 비정규직 중심의 전문 조직이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근데 왜 비정규직이라고 부를까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업이 직할을 갖고 있으려면, 직할 콜센터를 갖고 있으려면, 네, 운영비, 쉽게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전부 다 보게 되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조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콜센터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직업의 매력도 및 인식 정도,
행정당국의 제도적 지원 등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자, 이 문제도 저희가 거의 못 보셨던 거죠. 출제가 안 됐던 것들이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기도 한데 이번 시험 자체가 1번 개인적 요소, 2번 사회적, 3번 기업적, 4번 경험적, 5번 잠재적이에요. 자, 5개가 언급이 됐는데요. 일단 위에서 보게 되면 직업의 매력도 및 인식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직업의 매력도. 그 다음에 행정당국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 두 가지 키워드에서 뭘 찾을 수 있는 거? 사회적 요소라는 걸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이라는 건 뭐 직업관, 사명감, 자발적인 노력, 뭐 적응, 뭐 전문직으로서 도전,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기업적 요소라는 건 물리적, 인간적, 뭐 관리적 이런 것들이 언급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 놓으시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관점이 될 거고요. 콜센터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업적, 개인적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다음번 문제를 보시더라도 해결은 좀 수월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콜센터 모니터링을 위한 코칭 종류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콜센터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코칭이라고 나와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방식으로 콜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키워드겠죠. 콜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라는 것만 보고도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원래. 두 번째, 사전에 코칭 대상과 시기, 코칭 내용을 선정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됩니다. 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콜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예요. 그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프로세스 코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키워드로 명칭을 연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를. 다음 문제. 다음 중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명함 교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명함 교환 예절에 대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명함을 교환할 때는 일어서서 건네는 것이 좋다. 아, 이건 당연한 겁니다. 2번 명함은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건넵니다. 맞죠? 3번 목례를 하며 가슴선과 허리선 사이에서 건넨다. 맞습니다. 4번 상대방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에게 먼저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맞죠? 5번 명함에 모르는 한자가 있을 경우에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보기에서는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이건 처음에 안 여쭤봤다, 안 물어봤다가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를 한다든가 물어보는 게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문제에는 해당하는 정답의 내용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래서 기억 좀 하시면 돼요. 모르는 한자가 나왔을 땐 꼭 뭐 하셔야 된다? 물어보셔야 된다. 기억 좀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악수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악수예절 나옵니다. 악수예절. 1번 악수는 원칙적으로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건 당연하죠. 악수가 원래 뭐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 기원이 있지만 그 중에 상대방에게 나는 총이 없습니다 라고 내밀던 게 이제 악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2번 우리나라 경우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먼저 권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연장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거의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가지고 글로벌 매너에서는 그럼 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 글로벌 매너 쪽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국가 원수, 왕족, 성직자 등이라 할지라도 보편적 악수 예절에 예외가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 세 사람들은 예외죠, 예외. 그래서 국가 원수, 왕족, 성직자 등은 다 악수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악수를 먼저 청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저희가 아주 기본으로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사회 문화에 따른 구성원의 가치관과 이에 대한 행동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 앞에 부분은 쭉 나열해서 설명을 열어놨어요. 홉스테드, 네덜란드의 홉스테드가 제시한 문화 차원 이론의 5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문화 차원 이론, 홉스테드가 주장한.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게 뭘 것 같으세요? 해당하지 않는 거. 네, 첫 번째 있는 언론 공정 지수입니다. 언론 공정 지수. 자, 이 문화 차원 이론에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5가지가 있었죠. 개인주의 성향, 권위주의 성향, 불확실성 회피 성향, 남성적 성향, 시간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5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홉스테드는 이 5가지가 문화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문화의 5가지 범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주의 성향이라고 하면 무조건 문화는 남성적 성향이야가 아니라 딱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문화에 와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 문화는 여성주의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문화는 여성주의 성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잣대 범주를 나타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보기에 언론 공정 지수는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도 기억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19번 문제.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과 관련해 올바른 테이블 매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규모가 큰 레스토랑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2번 중요한 비즈니스와 관계된 경우 옷차림의 격식을 갖추어 참석하는 것이 예의이다. 맞죠. 3번 테이블의 상석은 연령이나 직위를 기준으로 하되 직위보다는 연령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죠. 직위를 오히려 더 앞에다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직위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같은 조건이라고 본다면 그때는 연령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했을 때 여성을 우선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 테이블 매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3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보기만 좀 시간을 잡고 읽어보신다 그러면 아주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 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소비자 4대 권리죠. 포함된 소비자의 권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 소비자 4대 권리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선택의 권리 맞죠? 안전에 대한 권리 맞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맞죠? 공정분배 촉구의 권리 이런 건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공정분배 촉구의 권리라는 건 저희가 4대 권리에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소비자 4대 권리라는 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풀이가 쉽게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실무로 온 1번부터 10번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 봤던 11번부터 20번까지는 저희가 4년 동안 쉽게 본 적도 없고 내용이 추가되어 있던 내용 중에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출제가 되면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문제의 유형과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키워드별로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동영상만으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또는 나눴던 자료를 받고 싶다 또는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셔서 제 네이버 카페로 오시게 되면 물론 뭐 블로그도 있습니다만 최근 시험 정보는 다 카페에 있어요.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실제로 많은 정보, 시험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또는 뭐 시험 문제 대비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공유하거나 또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뭐 100% 시험 합격이라는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뭐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가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실무론 마지막일 거예요.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